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오늘 시장 나름대로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강세로 마감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지난주 외국인들이 22일 만에 순매수 전환됐고 다우 나스닥이 이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내 증시로는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죠. 오늘 5G 전반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약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난주에 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자율 반락 정도로 해석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10보 전지를 위한 뭐 1, 2보 정도의 후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5G 테마는 내년도 장세를 대비해서 종목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종목을 압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지금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RFHRC도 마찬가지죠. 121선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121선은 우리가 이제 경기선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120선을 돌파했느냐, 혹은 또 120선 아래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포인트 세 가지로 요약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가 절대적이라고 얘기했는데 120일선은 경기선이죠. 우리가 흔히 20일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재료선이라고 그러고 60일선도 굉장히 중요하죠. 6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우리가 수급선이라고 그러고 120일선은 또 경기선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중장기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121선의 신뢰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121선 아래에 있으면 최근 6개월 동안의 산 사람들 평균은 손해보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120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최근 6개월 동안의 산 사람들의 평균이 이익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곡점 역할을 해요. 중장기 추세 굉장히 변곡점 역할을 하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5G 섹터 같은 경우 중장기 차원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0선의 회복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년도를 대비해서 종목별 우선순위. 지금 당장 흐름 봐서, 이게 물론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흐름 봐서는 오이솔루션이 이제 가격 조정이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도 또 어느 정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이솔루션이 유력하다고 보고, 아울러서 이제 KMW 같은 경우는 사실 5G 테마의 어떤 지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RFHRC도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순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좀 사이드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12월 중순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20일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선의 방향성이 하향 추세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힘을 별로 못 받습니다. 그런데 KMW 제가 사례로 말씀드릴 텐데 20일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좀 하향이에요. 하향에서 이제 수평으로 가야 되고 수평에서 상승 전환돼야 되는데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KMW 같은 경우는 21선의 방향성이 지금 하향해서 한 12월 중순 정도 가면 이제 수평으로 누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무리 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는 최근에 저희가 증권 강의를 개최하게 되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도의 금융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나스닥 지표인데요. 이 아래 보시면 2000년이거든. 2000년 당시에 우리가 벤처 열풍이 있었죠. 그때 뭐 우리 증시도 그렇고 나스닥 그렇고 전 세계 벤처 기업들이 크게 폭등을 했어요. 이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한 15년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그 고점을 돌파하죠.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힘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이때도 보면 2016년도에 돌파해요. 삼성전자와 흐름을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게 뭡니까? 보는 시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 지수를 뭐 한 2000포인트 선에서 바라보는 지금 8700포인트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이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패러다임이라고 보는 거죠. 이 4차 산업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그 영역이죠. 그래서 4차 산업의 바닥은 5000포인트가 되는 거죠. 돌파한 시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1층의 천정이 되는 건데 이 1층의 천정은 2층 기준으로 2층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5000포인트에서 지금 8700포인트까지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5000포인트 곱하기 한 3배수 정도, 한 15000 정도는 15000포인트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가가 또 하나는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오르는 주식은 계속해서 오르려는 그런 속성이 강합니다. 이 나스닥의 상투로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인디안 기후제로죠. 인디안들이 이제 기후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대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정이 온다, 그럼 언젠가는 조정이 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튜브 방송을 처음 이제 뭐 시청이라고 해야 되나, 청취라고 해야 되나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이솔루션인데, 오이솔루션 차트를 제가 리버스, 뒤집어서 놓고 본 거예요. 뒤집어서. 그럼 이게 주가가 지금 이게 오르는 거죠. 오르는 거고, 이게 빠지는 건데, 뒤집어 놓고 보니까 이제 지금 오르는 구간이 되는데, 요때 있죠. 이때 5월 달에 갭 하락이죠. 그때 거꾸로 보면 이제 갭 상승인데, 이때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죠. 그 초입 단계가 요번에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가격대를 보면 이렇게 주가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고점으로 해서 최고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라고 그러는 거, 하락이라는 것은 주가가 이제 상승한다는 거죠. 가격대를 보면 이제 5만 원에서 6만 원대가 되겠죠. 121선이 요선입니다. 120선. 120선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4천 원대거든요. 5만 4,150원이거든요.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중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사실 이동평균선 논리만 갖고서는 상승 전환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그 KMW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본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은 주가가 이제 오르는 거죠. 결국 이제 빠지는 건데 이제 오르는 건데, 일단 1차 상승에서 이제 대량 거래를 터뜨려 놓고, 2차 상승에서 대량 거래를 터뜨려 놓고, 3번 거래가 터지면 거의 그 방향성이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하향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하향이 이제 주가가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오르는 거죠. 역시 그 이동평선, 그 120일 이동평선에 보니까 평균 가격이 56,28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KMW도 그렇고, 1차적으로 이제 121선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121선의 방향성, 지금은 우리가 하향 추세인 것 같지만, 120선의 방향성이 KMW는 뒤집어 놓고니까 이게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 그 말이 지금 논리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놓고 보나 뒤집어 놓고 보나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자, 내용을 뭐 간략하게 또 방송을 이제 처음 청취하신 분들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 비슷한 얘기예요. 내년부터 이제 글로벌 모멘텀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큰 폭으로 성장이 된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년보다 3배 많은 기지국이 구축될 예정인데, 이것도 뭐 3배다, 뭐 5배다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ZT가 이제 파웨이 다음에 2위죠. 중국이죠. 중국의 5G 장비 2위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이제 일본 통신사발 또 매출도 예정이 되고 있죠. KMW. 실적 보면은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600억인데, 내년도 예상 영업이 이제 2,000억이 넘는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전망치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이제 목표치를 조금씩 낮췄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동안에 5G 조종을 인해서 증거사 애널리스트들이 쫄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를 낮췄는데, 우리가 5G 시대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거고요. 5G는 사실 그 4차 산업혁명의 거의 뭐 완성이라고 봐야 돼요. 이 5G 환경이 아니고서 4차 산업혁명의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초반서부터, 이미 이게 시작이 됐고, 내년도 초반서부터는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컨센서스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그 실적이 우상향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이솔루션, 여기까지만 보죠, 내용은. 오이솔루션은 이제 50기가 BPS를 개발했다고 그러죠. 광 트랜시버, 광 송수신기죠. 기존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10기가 BPS, 그 다음에 25기가 BPS인데, 이거는 4G 환경에서는 가능하지만 5G를 커버를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이솔루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100기가 BPS급 양방향 트랜시버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뭐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라든가 이제 글로벌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됐습니다. 뭐 요 정도 보도록 하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KMW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정도면 양호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120일 이동평선인데 120일 이동평선의 방향성 자체는 어떻습니까? 방향성은 여전히 지금 뭐 약간 둔화는 됐지만 그 수평에서 상승 추세상이라고 봐야 되겠고, KMW가 여기 지금 이 빨간 선 있죠. 빨간 선이 20일 이동평선입니다. 제로선인데 방향성이 지금 하향해서 좀 턴이 되고 있어요. 약간 하향 추세가 둔화가 되고,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이제 12월 중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 방향성이 이제 수평으로 누울 것 같아요. 이거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여튼간에 수평이 누우면서 KBW가 수급적으로 좀 더 안정된 상황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기타 이제 그 내용적으로 이제 4분기에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고 또 특히 해외발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멘텀을 해서 주가가 좀 더 이제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간에 KMW 같은 경우는 120 평균가격이 56,360원이거든요. 거기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잠시 후에 오이 솔루션 한번 볼까요? 자, 오이솔루션도 대동소이하죠. 흐름은 더 낫죠. 월봉을 먼저 보면은, 월봉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강조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올라갈 주식들은 월봉상 3기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요. 이 저점을 끌어올렸죠. 이거는 월봉상 4기가 11월까지 4개월 조정받았기 때문에 뭐 좀 더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제 동시에 일어났다고 이제 보는 거죠. 월봉상 오이솔루션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까 뭐 잠깐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오이솔루션이 여타 종목보다는 5G는 여타 종목보다는 모멘텀이 더 많습니다. 금요일날 조정받고 이제 월요일날 조정받는데 이틀 조정받으니까 3일째는 또 이제 변곡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내일 뭐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거래 수판과 함께 양봉을 하나 탁 만들어준다면 기가 막히게 좋은 모습이죠. 자, 오이솔루션은 122동 평균가격이 54,200원 12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54,120원 정도. 하루 정도만 오르면 이제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121선을 돌파하지만 수급적으로 좀 반전이 돼요. 좋은 쪽으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RFHRC 한번 보죠. RFHRC는 이제 오늘 뭐 소폭 플러스로 마감이 됐네요. 한 1% 정도 올랐는데 흐름 괜찮죠? 일단 그 21선의 RFHRC 같은 경우도 21선의 방향성이 약간 하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주면 21선이 돌아준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120일 이동 평균 가격이 이거 200일선이에요. 12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34,800원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120선이 이제 34,800원이에요. 34,800 한 20원 정도로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지금 형광색이죠. 형광색. 초록 형광색 정도. 여기를 돌파해주면 굉장히 흐름이 좋다. 보니까 앞서 KMW 오이솔루션 요 두 종목은 120선 더 근접했고, RFHRC는 또 이격이 좀 121선과 이격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여튼간에 돌파해주면 상당한 의미가 있고, KMW하고 오이솔루션 정도만 돌파해주면 5G 전반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는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여하튼간에 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장비가 아니라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망 최적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좀 후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오늘 악재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덜하는데 여하튼간에 이노와이어리스도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큰 흐름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죠. KMW라든가 이제 오이솔루션, RFHRC에 비해서는 조금 좀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FR텍 보죠. FR텍은 우리가 세력주라고 여전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뭐 제일 그 5G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흐름이 났고 거래가 좀 수반이 됐으면 하는데 다른 5G 종목이 거래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굳이 안 붙이는 거죠. 굳이.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하여튼 좀 공격적인 분이라면 FR텍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력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월봉 보면 월봉은 참 기가 막힌 월봉이에요. 그렇죠. 이 다중저항선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RF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5 전반은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어설프게 오른 것보다는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약보합 정도, 보합 정도 선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RF텍은 이게 사실은 가격 조정, 고점 이후에 가격 조정을 먼저 받고 기간 조정이 충분했는데 이 모멘텀이 약해요. 이 흐름은 괜찮은데 캐파 차원에서 5인의 캐파 차원에서는 좀 약하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서진 시스템 안 봤네. 마지막으로 서진 시스템은 지금은 흐름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아요. 이것도 당장은 못 가더라도
또 이동평균선 방향성이 이제 급하향이죠. 왜냐하면 단기에 너무 빠졌어요. 최근 단기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21선이 좀 21선의 이제 방향성이 좀 우상향으로 좀 이어진다면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이제 12월 중순 이후서부터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이솔루션과 KMW, 그다음 RFHC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강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